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겪은 사연을 들려드리는 해외사연 특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화면에 보이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미국에 있는 한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엘리샤입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한 동경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항상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시절, 경제적인 문제로 여행을 미루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행을 위한 자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동아시아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직장인으로서의 바쁜 일상 때문에 여행지를 한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나라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독특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K-팝, K-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저로서는 꼭 방문해야 할 곳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광대한 영토와 깊은 역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로 인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최근의 급격한 발전과 성장을 통해 그 이미지가 크게 바뀌었죠. 주변에서도 중국의 현대화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동아시아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며 그곳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에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며 마무리하고자 했던 저는 중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여행 후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대로 중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품 결제에는 대부분 QR코드가 사용되었고 다양한 시설들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간 이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무언가가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스의 외관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타보니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 버스는 QR코드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버스 운전사가 수동으로 티켓을 확인하고 있었고 QR코드를 읽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좌석은 제한된 공간에 너무 밀집되어 있어 앉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행동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공간이 더욱 좁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발을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버스 안에서 중국어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잠을 조금이라도 잘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번역기 앱을 사용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가 어디서 노래를 부르든 그건 내 자유이고 당신이 불편하다면 택시를 이용하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논리에 정말로 당황했고 그들 모두가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중국 여성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멈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여성의 소리에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여성의 끊임없는 압박에 지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멈추자마자 그 여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중국인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은 고속도로 옆에 풀밭에서 대변을 보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은 갓길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휴게소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화장실에는 문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만약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제가 기대하던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디어에서 본 한국의 이미지는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불편한 경험은 저를 빠르게 중국 여행을 종료하게 만들었고 미국으로 바로 돌아가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시간이 여행 시간보다 길다는 생각에 한국을 한번 방문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로 한국은 중국처럼 자신들의 기술력을 크게 홍보하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보다 훨씬 세련된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승차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서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을 간편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기사조차 승차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홍보하던 QR코드 기술을 이미 도입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버스 좌석은 넓고 편안하게 배치되어 있어 여행 중 가장 편안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공간이 넉넉하게 배치된 덕분에 좌석을 뒤로 기울여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어린이들도 많았지만 그 어떤 아이도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공장소의 규칙을 잘 지키며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첨단 인프라와 시민의식은 제가 알던 미국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버스 요금은 높지만 그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가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버스에서 편안하게 기대어 잠들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나갔을 때 중국 버스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소동을 벌인 중국 여성을 비웃었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버스 탑승 전에 먹은 떡볶이 때문이었죠. 그 떡볶이는 매운맛에 중독되게 만드는 특별한 맛이 있어서 저는 2그릇이나 먹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부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저는 10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갑자기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영어로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어 배가 굉장히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한국인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으로 좌석 앞에 스크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버스에는 긴급 화장실 요청 버튼이 있었고 그 버튼을 누르면 버스 기사에게 가까운 휴게소에서 정차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가장 가까운 휴게소까지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른 순간 버스 기사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고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옆자리 한국인이 제게 설명해준 내용에 따르면 이 버스는 원래도 다음 휴게소에서 정차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고 덕분에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잠시 잊고 화장실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휴게소는 여러 관광버스들이 동시에 멈춰서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제 상태로는 분명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고 중국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라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제 힘겨운 모습을 보고 저를 끌고 화장실 앞에 줄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 있던 몇몇 한국인들이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저를 위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한국 휴게소를 둘러보니 그곳은 단순한 휴게소를 넘어선 복합 문화공간 같았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데 휴게소 내부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급 대리석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이 도입된 화장실은 마치 호텔 수준이었고 이런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휴게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휴게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었지만 한국은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휴게소의 먹거리였습니다.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뷔페처럼 줄을 잇고 있었고 그 맛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문화와 음식의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떡볶이 때문에 엄청난 공경에 처했던 제 모습이었지만 냄새에 참지 못하고 옆자리에 친절한 이웃과 함께 먹겠다고 핑계를 대며 다양한 음식을 구입해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옆자리의 분도 급한 상황을 겪을 것 같아 과일 주스까지 사다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도움과 친절을 받으며 부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부산뿐만 아니라 여수, 속초, 서울에서도 만난 한국인들이 어떤 호의와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도 한국에 오지 않고는 못 배운다고 느낄 것이며 중국이 한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